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자, 극심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이 사람의 머리 안에서 뭔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뭔가요? 그래서 충격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두통의 원인이기도 했던 이 세 가지. 총알, 바퀴벌레, 와. 기생충. 뭘까요? 이 세 가지가 다 사람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정답이 있긴 있나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혜정 씨는? 글쎄요. 기생충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최혜정 같네요. 씨가 참 연기를 잘하네. 대본에 다 있는데. 자, 사실 이 모두 세 가지가 네. 정답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총알이 나올 수도 있고 바퀴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기생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네. 외에도 수만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다는 게 놀라운 거고요. 이 네네. 두통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거의 충격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굿모닝 반갑습니다. 굿모닝. 정말 공포의 두통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일단은 딴 건 모르겠지만 바퀴벌레가 두통의 원인이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되게 많죠.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두통의 종류는 진짜 많아요. 근데 네. 수만 가지는 안 되고 한 300가지 정도로 보는데 네. 우리가 그 일생에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두통을 앓게 돼 있고 여성은 한 66%, 남성은 57%가 1년에 한 번 이상 겪을 수가 있어요. 여성이 또 많네요. 네, 근데 두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일차성 두통이 있어요. 그건 원인이 없는 거. 네. 이런 경우 제일 많은 게 뭐냐? 특히 여자들이 많은데 네. 물을 안 먹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아. 두 번째 2차성 두통이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있는 거. 이건 원인에 따라서 생명에 위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갑자기 시작된 두통. 근데 두 번째는 강도나 빈도가 세진 두통. 세 번째는 뭐냐? 운동 중이나 성교할 때 생기는 두통. 그다음에 이제 구토가 있는 두통.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2차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원인을 들어봤는데 송 원장님 그러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주 두통을 겪나요? 최혜정 씨 최근에 두통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자친구 때문에. 다행이네. 남자친구가 없어서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봐요. 김영춘 혹시 두통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두통 없다고 해야죠. 아, 다행이네요. 제가 이렇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예. 여쭤볼 정도로 두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두통학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 한 9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90% 이상이 네. 1년 안쪽에 한 번의 두통은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표를 보시면은 네네. 한 달에 한 번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서 세 번 정도의 두통을 겪는 분들이 무려 39%가 되는데요. 저기서 이제 중요한 수치가 머리 아픈 날이 더 많음입니다. 아. 저게 이제 한 달 이제 30일 중에 15일 이상의 두통이 이제 있으면 만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8.2%는 만성 두통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없다는 사람이 의외로 진짜 적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통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원인이 있는 두통이 있고 원인이 없는 두통이 있는데 대부분 저렇게 느끼는 두통은 긴장성 두통, 편두통 이렇게 해가지고 딱히 큰 원인은 알 수가 없고 두통 자체가 질환인 경우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스트레스나 근육 때문에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두통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아유. 요즘은 괜찮은데 네.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 이 증상만으로도 병원까지 가기는 그렇더라고. 그냥 약 하나 맞아요. 사 먹고 말지 하는 네. 이승남 원장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 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미국에서 한 연구팀에서 뭘 했냐면은 네. 극심한 편두통이 아주 심한 경우 예.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아프고 막 토하고 구토도 오거든요. 네, 네. 우리가 장애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치매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사지마비 오는 거. 네. 이거랑 같은 그 질환 단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맞아요. 편두통은 진짜 맞아요. 아무것도 못해 꼼짝도 네. 못하고 막 토하고 머리 아프고 음. 난리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가벼운 두통이 있지만은 약만 먹고 없어졌다. 근데 이게 계속 빈도가 반복될 경우에는 꼭 원인을 찾아야만 되기 때문에 두통이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도 매우 위험한 두통. 네, 네.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어요. 두통, 네. 생명까지 위협한다. 자, 과연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에서 깰 때 심해지는 두통을 앓는다면, 네. 이걸 겪는다면 네네. 어떤 병의 증상일까요? 예,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잠에서 깰 때 하겠습니다. 심하다, 두통이. 그러면 인가 뇌종양이요? 어. 왜냐면 우리가 뇌 속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은 예. 아침에 자면서 새벽에 자면서 이 두통 때문에 깨거나 예, 아침에 예. 일어나서 두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뇌종양이 뇌 속에 있게 되면은 건드리- 그 안에서 이제 밤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그쪽에 약간 수분이 이제 고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뇌종양은 제일 웃긴 게 위치 따라 다 다릅니다. 머리 앞쪽에 있다. 네네. 그다음에 뒤쪽이 중간에 있다. 네. 네. 그다음에 맨 밑에 쪽에 있다. 네네. 할 경우 머리 앞쪽에는 뇌종양이 커지더라도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요. 아주 그때까지는. 앞쪽은? 예. 중요한 게 뒤쪽하고 가운데 있는 데인데 네. 우리 숨골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종양이 조금만 커도 내가 그걸 압박을 하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심해지는 두통이 있으면서 예. 구토 증상일 때는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뇌종양이 더 위험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감각이 없으니까. 대신 더 커질 수가 있죠. 악성이 네네. 좀 덜해요 여기는. 아, 앞쪽은. 아. 네, 악성이 좀 그러니까 덜해요. 뒤쪽이 작아도 악성이 더 고통이 많이 많습니다. 오니까 악성일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위치에 따라 또 다르군요. 네. 그렇다면 송 원장님 그 연예인들 중에도 뇌종양을 앓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있나요? 이희정 씨 네, 네. 계시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가수 백가 씨 예, 맞아요. 계시는데 네. 이희정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께서 딱 얘기하셨듯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머리에 뭐 전기가 막 오는 것 같이 엄청 아프면서 어디 화장실까지 가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걸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뇌종양이 있는 두통, 이게 전형적인 이제 현상을 일으키게 된 거고요. 네. 백가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 계속 두통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공익 판정을 받고 예. 이제 다시 병원을 가볼까 했는데 괜히 이제 또 군대 시기를 놓쳤구나. 때문에 예, 또 그럴까봐 왜냐면 이거 기피한다는 소문이 날까 봐. 예, 그랬다가 좀 미뤘다가 예, 보니까 너무 아파서 가서 보니까 이미 머리에 테니스 공만한 종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많이 받고 네. 방송에서도 그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네. 증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분 내로 극심한 두통이나 구토감이 있다. 아까 막 토한다는 얘기 하셨는데. 네. 네,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1분 내로가 중요해요. 1분 내, 1분 1분 안에. 예, 1분. 어, 1분 안에. 갑자기 1분 안에. 네. 예. 아. 갑자기, 갑자기. 두통과 구토감이 있다 그러면 뇌출혈이 뇌출혈. 돼 있네요. 다 뇌와 관련이 돼 있네요, 진짜. 이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분 정도 갑자기 벼락을 딱 맞은 것 같이 이제 두통이 시작되면서 극심하게 아프거든요. 이땐 네. 바로 병원을 가야 됩니다. 네. 10분 후, 5분 후 알아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가셔야 됩니다. 뇌출혈로 인한 두통 같은 경우는 음. 치사율이 막 30에서 50% 정도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죽음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두통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때문에 시간을 잘못 잡아서 이게 손상된 이제 뇌 세포들이 예. 괴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것들은 다시 복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예. 그래서 언어 장애나 행동 장애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바로 받으셔야 선생님,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보통 위가 약하면 위가 약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뇌가 약한 겁니까? 두통이 자주 오는 거 그런 건요. 두통이 그렇게 오는 사람은 네. 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 음식물이 이게 잘게 부서지지가 않아요. 네. 네, 잘게 네. 부서지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염증 발현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병, 혈관병,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있어요. 루푸스라든지 네, 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은 꼭 음식을 꼭꼭꼭꼭 씹어서 30번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도 두통이 올 수 그럼요. 있는 거네요. 다른 곳의 증상이 예. 연달아서 올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이렇게 참 듣다 보니까 네. 두통이 우리 위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정말 직결됐다는 점에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또 오해하는 사실들도 많고 많이 속설도 있죠. 많은데요. 우리가 예. 오늘 좀 말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참과 원장님 거짓이죠. 준비해 참과 거짓. 네. 두통약, 참과 거짓. 두통약 자주 복용하면 내성 생긴다라고 그건 하죠. 참이죠. 참일 것 네. 같아요. 저 저거는- 왼쪽에는 천사, 오른쪽에는 악마네요. 이쪽이 참이고 네. 이쪽이 거짓인데 천사입니다. 제가 어디 붙일 것 같아요? 천사. 저기 천사요? 중간 세모. 김미숙 것 씨가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네. 왜요? 우리 아침 여왕. 두통약을 자주 복용하면 내성이 안 내성이 생깁니까? 생길 어떤 수도 약에 있고 안 따라서 생길 수도 달랐던 생길 것 수도 같아요. 있고 네.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두통약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카페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페인이 있는 두통약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카페인이 없는 두통약은 내성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두통약을 많이 드셔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두통약은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그 약에 의존하는 두통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 먹으면 막 불안하고. 예, 막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약은 반드시 과다 아. 오명하면 안 되고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네. 자, 두통약에도 종류가 참 많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두통약이든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정답일 텐데 어떻게 그렇죠. 알아야 될까요? 그 종류가 워낙 많아요. 네. 이거 네. 150종이 있는데 150종이라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벼운 두통에 먹는 건 여러분이 아는 단일 제제. 그러니까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거? 네, 타 그거. 타에? 예, 아세토 아미노펜 성분 있는 타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살리신 엑시드 있는 네. 아스피린 종류가 있는데 네, 네. 그 아세트 아미노펜은 단일 제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카페인이나 다른 색 염료가 안 들어가서 임산부라든지 아기가 4개월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영아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게 뭐냐? 아세토아미노펜은 간이 나쁘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드시면 안 되고 네, 네. 반대로 그 살리산 엑시드가 들어있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되지만 뭐가 문제냐 또 이건 위장 장애가 잘 생겨요. 유출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약을 드실 때는 의사하고 상의해 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소염 진통제라고 있어요. 예. 소염 진통제. 예, 이건 좀 염증을 더 가라앉혀 주는 거. 예, 네네. 근데 좀 세요, 얘는. 그러니까 두통이 좀 더 잘 듣긴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장기 보정하게 되면 신부전, 신장이 아이고. 나빠지거나 네. 심장이 나빠지거나 네. 간장이 나빠지거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거나 하는 사람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당에 합병증 생길 수가 있고 네. 동맥경화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동맥이 나빠질 수가 있고 관상동맥 스텐트 박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는 게 좋고 미국에서 해보니까 65세 이상이 노인 경우에는 네. 이걸 갖다가 저용량으로 네. 잠깐 복용하는 게 괜찮지만은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는 건 좋지 않다. 네. 또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복합제제가 있어요. 네. 이거 여러 다 가지 펴져 섞여 있는 있는 거, 거. 예, 네. 다 펴져 있는 거. 뭐 기침 감기, 콧물 하면 감기약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두통약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단일 제제, 그다음에 소염진통제, 카페인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통을 빨리 없애주긴 해요. 어. 하지만 아까 송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잘못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단기간 먹고 빨리 병원에 가서 전문의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선생님 이게 카페인이 있나요 없나요 그걸 여쭤보면은 내성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약의 성분연소를 갖다 요새는요. 네. 그 내부에 쳐봐도 네. 나옵니다. 거기에 네. 처음에는 얘가 카페인이 있다 없다 나오기 때문에 성분만 그러니까 이름만 알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두통약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고민도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두통약이 없을 때 과거에는 두통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을까요? 참았겠죠, 뭐 일단. 네. 나을 때까지 참은 다음에 나았네? 아니에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끈을 이렇게 묶으셨어요. 하얀색 사극에서 끈을. 그 싸움할 때 부부 싸움하거나 네, 네. 여기에 어떻게 복댕일 했을까, 때 네. 궁금하네. 네, 옛날 이제 두통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류로 많이 나눴어요. 네, 보면은 네. 감기가 걸렸을 때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풍사가 몸에 침범했다 그래서 열을 좀 높여줘서 이렇게 차가운 온도를 좀 이렇게 밖으로 빼줘가지고서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네네. 아까 우리 김미숙 씨가 체하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다라고 네. 했죠. 그 식적 두통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비위가 힘이 좋지가 않으면은 계속 음식물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습담이 돼가지고 두통을 유발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비위를 좀 강하게 해주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런 두통이 좀 많이 덜해지고요. 예. 또 뭐 외상, 네. 또 머리가 다쳐가지고서는 네. 어열 때문에 생기는 두통, 네. 뭐 또 여러 가지 또 열이 뭐 쳐받쳐서 올라오는 두통들은 열을 좀 내려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선 치료를 하는 그 원인을 과정들이 찾아서 좀 치료하는 맞습니다. 방법을 썼군요. 예, 여러 가지 한의학적으로. 나눠서요. 예. 예. 어떤 개그맨은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머리가 두통이 와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네. 팔을 때려요. 그럼 이쪽이 아프니까 이건 있는데요. 자, 물론 맞습니다. 개그입니다. 개그. 아 진짜예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아 진짜요? 네. 진짜예요? 그래요? 그게 원래 개그맨 통증이 얘기인데?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딴 데 더 아프게 만들어 딴 쪽이 안 아파요. 맞습니다. 예. 나 개그맨 얘기라서 농담. 어느 정도 의학적 근거가 있네요. 예. 자 다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 참가 거짓입니다. 네. 다음 뭐예요? 편두통은 유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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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아. 성격도 유전이 많이 되니까 성격이요? 네, 성격에 의해서 아. 그다음에 막 네, 치받치면은 이게. 장기의 약함에 의해서 그럼 참이라고요? 참으로 한번 저것도 가볼까요? 세모일 것 그럼 한번 같아요. 참으로 가볼까요? 아 참이에요?
네, 맞습니다. 유전돼요? 오. 편두통은 유전이 되는데 그래요? 무조건 다 유전되는 건 아니고 네. 네네. 여자한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 어머니한테서 딸 유전이 많이 돼요. 아유. 유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스트레스라든지 이따 뒤에 나오지만 음식 같은 거 관계되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오. 미국 보스턴 브리엄 병원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15년 동안. 네. 편두통이 있는 여성은 심장병 걸릴 위험이 굉장히 올라간대요. 아. 그래서 보니까 그 특히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경우에는 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올라가는데 전조 증상이 뭐냐? 편두통이 오기 전에 네. 밑이 반짝반짝한다든지 무슨 줄이 지나간다든지 까맣게 별이 변한다든지 반짝이고 뭐 이런 네. 거. 예, 예. 어. 그런 경우가 있는 여성일 경우에는 심장병이 더 잘 생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입니다. 두통. 남자가 남자보다 여자보다 더 더 괴롭다. 괴롭다. 방금 전에 이 원장님 말씀을 약간 추론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참. 네, 참일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아우, 너무 잘 정말 맞히셔서 참입니다. 그 얘기만 봐도 아내에게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자가 참 연약한 존재네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여성분들의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아. 두통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조사해 보면은 12세 즉 이제 여성이 초경하기 전에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두통의 빈도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12세 이후부터 여자들의 그 두통의 빈도수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생리가 얘기를 시작하면. 하고요. 음. 네. 그리고 여성분들의 한 75% 정도 그 두통을 일으키는 한 네네네. 75% 정도의 원인이 뭐 생리, 네. 그다음 뭐 초경, 아. 뭐 피임약 이렇게 여성 호르몬과 관련돼 어. 있는 부분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은 정말 심술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 많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네, 마지막이요. 마지막 참거 주십니다. 자. 폭탄주 두통과 관계가 없다. 야 이거 전혀 생뚱 맞은 거를 관계 들어오셨는데. 있죠. 폭탄주가 한꺼번에 강한 거 딱 마시면 아, 맞다. 깜짝 놀라가지고 숙취. 숙취 네. 그러네. 숙취가 네. 두통 아닙니까? 폭탄주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정답.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정답 뭐예요? 관계 관계가 관계가 당연히 있을 있다. 것 같은데요. 아 아니, 참이구나. 네. 오늘 거짓은 하나도 없네. 없다니까 달리 가야죠. 없다니까 없습니다. 그러네. 아, 있다. 관계가 있으니까. 어제 술 많이 드셨어요? 제가 한번 그러네. 속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있다. 네. 아 이게 거짓이네. 술 먹으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간에서 해독될 때 나오는 성분이 네.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나와요. 예. 네, 네, 그게 머리를 네. 굉장히 아프게 하는데 그건 해독 쪽에 나오는 거고 술 자체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네. 콘제너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네. 이것이 머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데 음. 이 성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술을 많이 먹을수록 섞여가지고 네네. 더 강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아. 그래서 폭탄주가 좋지 않고요. 네네. 그 콘제너가 많은 술이 뭐냐? 브랜디, 와인, 버번 위스키가 콘제너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 예, 그 독성 물질이 많고 네. 네. 진이나 보드카는 콘제너가 좀 적게 돼 있어요. 아. 하지만 그래도 섞어 먹게 되면 역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스카치는 어때요? 스카치. 스카치가 위스키. 위스키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위스키가 있어요. 이따가 위스키는 좀 뭐 자세히 써서 좀 드려주시면 네. 자세하게 좀 도움이 예, 되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네. 이렇게 위험한 두통 잡아야 되는데 근데 말이죠 우리가 잘 몰랐던 의외의 물건이 두통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판넬이 준비가 돼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왔어요. 네. 보톡스, 연필, 곡물 베개. 이 뭐죠 이게? 원래 보톡스는 원래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보톡스 하면 원래 미용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옛날엔 미용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엔 바로 옛날에 그 사지가 이렇게 뒤틀린 사람들이라든지 네. 마비 온 사람 이런 사람 갖다 여기다 주사를 놓게 되면 근육이 풀어지니까 이걸로 많이 썼던 건데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가 펴지니까 네. 주름 피는 데 쓰는 거거든요. 미용으로 갔군요. 예. 그래서 나중에 온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냐. 아까 송 원장님 얘기했지만 한 달에 15회 이상 편두통이 있는 사람 같은 엄청 경우에는 잦은 분들. 진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은 보톡스 수술 갖다가 목 뒤에 근육이 있는데 신경을 갖다 차단해 주거든요. 네. 이상의 통증이 없어져요. 아,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 번 맞게 되면은 네. 네. 한 번에 맞을 때 30군 정도 맞거든요. 네. 한 번 맞게 되면 3개월 동안 통증이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맞으면 괜찮기 때문에 자주 약을 먹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의외였어요. 예. 보톡스를 어디다 놓지? 뇌 안에다 놓을 수도 없는데 이런 네. 생각했는데 네, 신경을 네. 차단하는 네, 여기다 목 근육 쪽에다가. 쪽에다 있죠. 네. 그래도 아무래도 보톡스 시술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한테 받으면 안 되고요. 네네. 이거는 아마도 신경외과에서 많이 하시니까 아. 신경외과 전문의한테 가서 내가 첫 번째 진짜 편두통인가 아닌가, 즉 1차성 두통인가 2차성 두통인가 알아본 다음에 네. 2차성 원인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맞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네. 그다음 두 번째 의외입니다. 연필. 저건 어. 필기도구인데요. 연필을 입에 물어라 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진짜요? 이렇게 물어야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무시면 됩니다. 가로로. 네, 아, 네. 연필 정확하십니다.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발음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맞아요. 잘못된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네. 아닌데 네네. 네. 두통에는 효과가 있네요 이게. 예, 왜냐면은 이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 있는 근육 때문에 네. 생기는 이제 통증이거든요. 네. 그럼 화날 때마다 아니면 뭐 할 때마다 갑자기 이를 이렇게 꽉꽉 깨무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러면은 이 턱 근육이랑 이 축두근 쪽에 이제 근육이 굉장히 네네. 강하게 자극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축이 되다 보면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꾸 이를 이렇게 꽉 깨무시는 분들은 차라리 연필을 이렇게 물고 계시면은 이 근육을 아. 세게 이렇게 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아. 깨물고 있어라. 사실 학창 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절에 해드리는 공부하기 싫을 때요. 네. 이렇게 연필 이렇게 깍깍깍깍 깨물면은 네. 좀 시간도 잘 가고 네. 수업 시간 덜 지겨웠잖아요. 네. 안 깨물어 보셨어요? 별걸 다 해보셨네요. 공부 안 하니까 깨물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네네. 이렇게 윽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게 뭐라는 게 냐 네. 혀를 네, 네. 살짝 내면서 아. 이 사이다 무세요. 아. 그럼 힘을 못 줘요. 네. 어떻게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힘을 네. 주면 오히려 두통이 이 더 심해지기 악화된다는 때문에. 거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필을 물고 다닐 수는 없으면 네. 혀를 물어라. 네. 네, 네. 너무 세게 물면 큰일 납니다. 네. 네, 네. 자 마지막에 이제 곡물베개입니다. 곡물베개. 네. 예. 곡물 베개인데 베개는 우리 이제 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네. 목 근육이 수축이 되면은 이게 후두신경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또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베개를 맞춰 가지고서는 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 또 조상님들 보면은 옛날에 열이 많이 뜨거나 두통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한텐 네. 예. 메밀 껍질, 이건 메밀인데 이제 메밀 껍질을 베개에 넣어가지고서는 맞아요. 베개 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메밀 자체가 약간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을 좀 밑으로 내려준다라고 먹지 이렇게 않아도 보셔서 그 찬성질이 그냥 베고, 전해진다는 거죠? 예. 주무시게 이렇게 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네, 두통을 잡는 이생 방법 알아봤는데요. 음식으로 또 두통을 치유할 수 있는 이것도 방법이 궁금하네요. 있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좀 찾아봤어요. 예, 수도 예.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의외의 게 많아요. 그래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그러면 우리가 아미란 성분이 있는 음식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아. 뭐냐? 예. 바로 식초, 콩, 그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견과류 같은 거 네.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아스파탐 성분 그 인간 감미료 들어가 있는 단 거 네. 그거 안 좋고 그다음에 카페인 많은 거 네. 그다음에 우리가 MSG 있죠. 네. 인공 조미료 많은 거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질산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번에 우리 위암 예, 때 예, 했을 때 맞아요. 예.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거 같은 거 네, 네. 그런 게 안 좋고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너무 밝은 햇빛 어. 너무 그것도 안 강한 좋아요? 빛 그것도 이런 안 거에 좋아요? 편두통을 많이 유발하고요. 네. 없애주는 건 뭐냐? 그 두부, 오트밀, 보리, 올리브오일, 생선, 아. 해바라기 씨 이런 건 좋다고 돼 있어요. 건강 음식이 네. 두통에도 좋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통 완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 하나만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앞에 이 페트병 페트병이 이제 있죠. 있는데, 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물이 좀 따뜻한 물이에요. 제가 네. 따뜻한 물로 네.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지근한 물. 이게 우리가 두통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혈자리를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아픈 부분을 예. 꼭꼭 눌러주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워낙 할 부분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극심하다 싶으면은 아픈 예. 부분들을 꼭꼭 눌러주는 게 맞는데 예. 아니다 싶으면 이 페트병 뒷부분으로 해서 예. 전체적으로 옆에서부터 이렇게 머리 안쪽, 아, 위쪽 이걸 좀 해가지고 따끈하게 해가지고. 예. 쭉 해가지고 아. 뒤쪽 후두 쪽까지 해가지고선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물이 이제 따뜻한 걸 넣은 이유는 네. 아까 이제 목 근육이 수축되면은 두통이 온다고 했죠. 네. 온찜질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근육을 좀 요렇게. 풀어주는 개념으로 네. 해주시면은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혈자리를 눌러주면 좋다는 거죠. 예, 팩 맞습니다. 같은 걸 여기다가 붙이는 건 어때요? 따뜻한 괜찮습니다. 핫팩. 온찜질, 네. 온찜질 개념으로 해주시면 네. 두통이 좀 완화가 예. 많이 될 거예요. 요 외에도 방법이 몇 개가 있죠.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뭐 태양, 두유, 백회, 뭐 풍지, 암은 풍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페트병으로 하다가도 굉장히 많이 두통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딱 깨물어 봤을 때 예. 머리 위쪽에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육. 예. 예, 거기를 여기? 그냥 아주 세게 꽉 눌러주세요. 우리 관자놀이를 눌러는데 예. 그게 네. 아니네요. 예, 요 여기네요. 위쪽에 이렇게 어, 깨물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데 있죠. 예. 거기를 굉장히 세게 눌러주면 근육이 많이 두통이 많이 좀 완화됩니다. 아, 여기네. 관자놀이가 예, 아니라 예. 여기네요. 아, 진짜 머리가 예. 그리고 시원해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네. 두통이 심하신 저- 분들은 여기가 둥둥둥둥 이렇게 아, 뜨는 경우들까지도 있거든요. 예. 약간 아프기도 하네요. 예, 예, 아플 예. 정도로 좀 꽤 세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 네. 두통을 유발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런 방법들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